자, 부정적인 구전을 많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객들 중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고객이 뭡니까? 우리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고객이 가장 무서운 고객이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직접 고객의 소리를 뭔가 보이면서 이것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플레인을 한 고객과 컴플레인을 하지 않은 고객 중에 누가 더 충성심이 높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자, 컴플레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잘 해결해 주었을 때 그때의 충성심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컴플레인을 잘 처리해 줬을 때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더 몰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죠. 자, 네 번째, 컴플레인을 잘 처리하게 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고객들도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고객 나름대로의 허용 영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처리해줬을 때, 아, 이 기업은 실수가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레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클레임은 우리 컴플레인보다 조금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다, 요구하다, 제기하다, 자, 이런 뜻으로 어느 고객이든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점. 그렇다면 우리 컴플레인은 뭘까요? 그렇죠. 주관적인 문제점이 되겠죠. 객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뭐 계약 위반, 상품 표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권리 유산 요구, 청구, 어때요? 약간은 좀 무거운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 두 가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좀 잘 되실 겁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뒤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 예시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요, 이 예시 자체가 나중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시험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컴플레인이 생기는 원인이 꼭 기업이 잘못해서만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고객 나름대로도 잘 챙긴다고는 챙겼지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시고, 아, 이것은 기업이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구나, 고객이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구나 라는 부분들을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딱 읽어봤을 때 이건 고객이 잘못한 거네, 기업이 잘못한 거네, 이건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컴플레인 해결의 예방법에서 또 출제가 잘 되는 빈출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걸 한번 보시면, 자, 컴플레인 해결의 기본 원칙. 자, 피뢰침의 원칙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피뢰침 혹시 기억하세요? 요즘 피뢰침 정말 보기 쉽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 혹시 주택가에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안테나라고 하나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거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번개가 따다닥 치면은 이 피뢰침이 이렇게 흡수돼서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컴플레인 얘기하다가 피뢰침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할 때 결코 예쁜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심하면은 좀 뭔가 욕이 섞이거나 거친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나를 향한 어떤 그런 항의,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어떤 욕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화를 내는 거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탁 받아서 그것을 상처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책임 공감의 원칙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에 내 동료가 실수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고객님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옆에 동료가 자리를 비웠으니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이러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돌려받았다면 내 동료가 실수를 했지만 내가 대신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서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같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책임 공감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 통제의 원칙인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스스로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컴플레인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뭔가 욱해서 고객하고 언쟁이 이제 시작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언어 절제의 원칙인데요. 자, 요거는 뭡니까? 이제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보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고객님을 설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듣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어 절제의 원칙은 고객보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고객의 얘기를 주로 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고객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큰 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요. 그 쏟아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풀려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역지사지의 원칙이죠. 역지사지의 원칙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 현장에 있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직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고객이라면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원칙은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컴플레인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 중에 피뢰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원칙이 여기에 녹여져 있고, 그 중에서 피뢰침의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네요. 자,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고객은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불만을 대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서 상처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 피뢰침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컴플레인 관리의 성공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성공 포인트가 총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 중에서 자, 중간중간에 사례가 나옵니다. 네,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요 사례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우리 미국 최대의 할인점이었던 K마트가 갑작스럽게 몰락했던 상황이 뭐 때문이었대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객 서비스를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고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우리 회사는 꽤나 고객 지향적이다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고객들의 만족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서비스와 고객이 생각하는 고객 서비스는 분명히 갭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네. 미국 최대 할인점이었던 K마트의 몰락은 고객 서비스를 성의 없이 하고 최저가격 보상제를 불성실하게 하면서 이름뿐인 고객 중심 정책을 펼치다가 회사가 망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불만 성공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을 가지지 않는다
된다라는 내용으로 접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 불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불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직원이 고객한테 사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요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은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교육이 되면서 고객들한테 일관되게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불만 관리를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놔서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잘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고객 만족도에 매번 고객 보상만 하지 말고 모두 하자? 직원 보상도 연계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못한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직원들이 동기를 좀 받고 내가 서비스를 잘했을 때 스스로 좀 뿌듯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좀 연계가 되어서 잘하는 직원들에게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MOT 기억나시죠? 네, MOT 순간순간을 잘 관리해서 어느 접점도 소홀하지 않게끔 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좀 뛰어넘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객들이 와, 저기 서비스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벤트적인 감동 요소를 딱 만났을 때 서비스를 참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기대 수준을 알고 그것을 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나와 있는 사례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좀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접목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TP 기법, 불만 고객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MTP 기법은 사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교육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꾸는 건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는 내 마인드를 바꾸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았는지,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말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담당 직원에서 책임자로 바꾸거나 혹은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바꾸거나 뭐 사원에서 매니저로 바꾸거나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뭔가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서 고객한테 조금은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이 막 흥분했을 때 가장 먼저 조용한 곳에 모셔서 뭐를 해줍니까? 이제 차를 조금 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차를 타주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약간은 그 냉각 시간, 그렇죠? 좀 화를 조금 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고객이 흥분된 상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고객 스스로도 이성적으로 자신의 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또 나름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안정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장소예요. 이왕이면은 조금 사람이 많은 시끌시끌한 장소에서는 고객의 목소리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조용한 공간에 고객을 모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다못해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더라도요. 뭐 딱딱한 의자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해서 앉을 수 있는 소파 의자를 놔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들도 하나의 우리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